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수면 장애를 함께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죠. 가려워서 밤새 뒤척이다 보면 다음날 피부는 더 나빠져 있고 피부가 나빠지니까 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피부 건강을 이어주는 핵심 물질 멜라토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물질이 피부 연구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도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멜라토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면과 피부의 관계, 그리고 멜라토닌 보충제를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복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라토닌 발견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1958년도 미국의 피부과 의사인 아론 B. 러너 박사는 개구리를 가지고 피부 연구를 하던 중에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개구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피부색이 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 속의 송가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의 송가선에서 추출한 물질을 실험해 보았더니 개구리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수축하면서 피부색이 밝아지고 하얗게 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러너 박사는 이 물질이 멜라닌 색소를 조절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멜라스는 검은을, 토닌은 조절한다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물질로만 알려졌지만 이후에 연구를 통해 멜라토닌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멜라토닌과 수면 각성 주기, 서카디안 리듬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에는 멜라토닌을 복용한 실험 참가자가 더 쉽게 졸음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1980년대에는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며 불면증과 시차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멜라토닌이 단순한 수면 유도 호르몬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 면역 기능 조절, 신경 보호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계를 조절하는 가능성도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감염병 치료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리듬을 맞춰주는 조절자인 셈이죠.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를 보면 무척 환하죠. 그런 날은 화장도 더 잘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키 성장만이 아니라 피부 세포의 회복과 재생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서 피부 염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서 피부 염증이 악화됩니다. 수면 부족이 직접적으로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 6 같은 염증 물질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피부 세포에 반응하면 피부염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잔 다음날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2000년대 들어 시각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광신경절 세포의 발견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간세포와 색을 구분하는 원추세포, 이 두 종류의 광수용 세포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포 외에도 독자적으로 빛을 감지해서 정보를 내보내는 신경절 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감광신경절 세포는 멜라놉신이라는 광수형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물을 보는 데는 관여하지 않지만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은 사람도 이 세포가 정상적이면 24시간 리듬에 맞춰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세포에 손상이 생기면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생체 시계가 망가져서 수면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광신경절 세포는 특히 파란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기기들의 블루라이트가 관광신경절 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뇌가 아직 낮이구나, 잘 때가 아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 질환으로 가뜩이나 수면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를 먹으면 수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피부 질환 환자분들은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복통, 낮 시간의 졸림, 생생한 꿈이나 악몽, 기분 변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 자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입술과 혀, 목 같은 부위에 부종이나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증 피부질환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의 면역 조절 기능 때문에 오히려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경우에 따라 세포성 면역이나 체액성 면역 반응을 자극할 수 있어서 면역 불균형이 심한 피부 환자들의 경우에 장기 복용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식 호르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은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면장애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이 단기간 복용을 고려할 수는 있겠죠.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멜라토닌을 보충하는 방법보다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세요.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키는 사실 아침에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망막으로 쏟아지는 강한 햇빛은 멜라토닌 대사를 활성화하도록 돕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창문을 열고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 짧은 습관이 수면 시계를 다시 맞추는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낮 동안 자연광을 충분히 쬐세요. 여유로운 날에는 숲이나 공원에서 햇빛을 많이 쬐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 대사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대사를 위해서도 햇빛은 필수적입니다. 자연광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블루라이트를 피하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블루라이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조명도 어둡게 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질환으로 이미 수면이 예민한 상태라면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멜라토닌의 발견부터 수면과 피부의 관계, 그리고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피부가 나빠져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잠을 못 자서 피부가 나빠지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둘 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치료와 수면 관리를 반드시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